네, 104페이지 보시면은요. 재산세에서 문제 23번 여기 할 차례인데, 재산세 부분이니까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이론상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난 다음에 문제 풀어 드릴게요. 요약집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62쪽 요약집 62쪽에서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되는데, 거기서 재산 하면은 법에서 정해진 물건으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말해주고요. 그리고 이 재산을 보유했을 때 그 보유 사용 수익에 대해서 세원을 찾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 징수하니까 지방세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 군, 구가 징수하니까 시, 군, 구세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재산세에서 부가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다. 보통 징수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는 것이 보통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에 의존해서 세액을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 규정은 없다. 하나 고지서 발부된 후에 연체 이자 성격의 가산금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보유 관련 세금은 납세 성립 시기에 대한으로서 기준일 6월 1일 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성립 시기는 기준일 6월 1일 되고, 그리고 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다 보유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합쳐서 과세하지 않고 물건별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는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느려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납부 개시 5일 전이란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포인트 잡는 것은 구분 고지한다. 구분 고지한다 하겠으니까 토지를 보였으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따로 고지서 나가지고, 또 건축을 보였으면 건축물로서 고지서 따로 나가고, 주택 보였으면 주택으로서 고지서가 따로 나간다. 이런 의미로서 물건별 과세입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기 재산마다 뜻을 주죠. 재산마다 뜻에 대해서 먼저 주택 이 단어 안에는 부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들어있는 내용을 띄어내 본다면 주택은 6고루,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것이 한 물건으로서 주택이다 이렇게 나오죠. 주택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합쳤으니까 세율로서 물어본다면 누진세율이다. 0.1%부터 0.4%까지 누진세율로 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였을 때의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물건별 과세니까 주택마다 세액 산정 이렇게 나오죠. 세액 산정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주택마다 세액 산정. 그리고 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뒤에서는 주택과 이에 따른 토지를 합친 것이 주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별장에 대한 내용도 주택으로서 과세됩니다. 별장이 주택으로서 과세되니까 이제 주택에 따라 감으로 인해서 별장 안에는 부수 토지가 포함된다 이 말이 거기도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별장에 대한 내용은 별장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합친 것이 한 물건으로서 별장 이렇게 나오는데, 세율만큼은 주택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율은 4% 비례세율. 세율만 따라가지 않고 나머지 내용들은 별장은 다 주택에 따라간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 및 별장 건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주택 건물과 별장 건물을 건축물에서 제외하겠는가? 이 별장 건물과 주택 건물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 나갑니다.
그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에는 제외 이렇게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 건축물은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을 말합니다. 주거 외 용도 건물이니까 상가 건물이랄지 공장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이 상가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상가 건물마다 세액 산정이다라는 이유로서 건축물마다 세액 산정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세율에 대한 내용은 문장을 쭉 가볼 때 건축물로 끝났다면 그때 세율에 대해서 원칙적 세율 하나 외우셔야겠죠. 0.25%다. 물론 예외적 내용에 대해서도 비례세율로 적용되는데 그 예외적 내용의 숫자는 맞게 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시내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0.5% 비례세율, 과밀 억제권역 내 공장 건축물의 신설 증설 이렇게 나왔다면 5배 중과세로서 0.25% 곱하기 5 하면은 1.25%로서 5년간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급 오락장, 해운제 골프장 이렇게 나왔다면 토지든 건축물이든 세율로 물어볼 때는 4%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겸용주택, 겸용주택이란 말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같이 있는 주택을 보고 겸용주택 이렇게 나와주는데, 취득세에서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고요.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은 한 동자로 나왔으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다. 아파트니까 뒤에서 주거 부분만 주택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한 구자로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한 사람 소유권자다 생각하시면서 한쪽에 몰아줍니다. 한쪽에 멀어지니까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밑에서 동그라미 3번에서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 및 별장 부수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왜 주택 부수토지와 별장 부수토지를 제외하냐면 이 주택 부수토지와 별장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고지서 나가지고 토지로 나가면 이중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외되겠죠. 이제 문제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문제였을 때 선다 1, 3, 4, 5에서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수토지 이 말이 있으면 그 말은 제외로서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토지 있으니까 미등록 토지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서 선박은 모든 배,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종되는 비행기가 항공기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뒷페이지에서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보면 부동산이었을 때에서는 시가편의 곱하기 공정 단어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써서 아시면 됩니다. 공정에 대한 이로서 단어가 없다면 그때에 대해서 토지 건축물은 70%이 숫자가 있으면 그게 공정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60%로서 그게 공정되는 것이고, 선박 항공기는 그대로 시가 표준액에 대한 이로서 공정 시장 가입 비율을 곱하지 않는다라는 이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사가로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의 일반적 경우는 전년도 세계 100분의 150까지가 당해년도 세기다. 그러면 100분의 150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서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일반적이 아니라 주택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일반적 100분의 150보다도 낮춘 세부담 상한이 정해집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낮춘다. 주택이 아닌 일반적에 대한으로서 나온다면, 다른 물건으로서 나온다면 일반적 경우로서 전년도 세계 100분의 150까지다. 그 낮추는 내용의 숫자까지 말씀을 드리면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이하였으면 전년도 세계 100분의 110까지,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였으면 전년도
전년도에게 100분의 100, 100분의 110까지 아까 말 잘못했나요? 3억 초과해서 주택 공시가액이 3억이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100분의 105까지고요.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초과해서 6억까지에 대한 이유로서 나온다면 전년도 세계 100분의 110까지고 주택 공시가액이 6억 초과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100분의 130까지 이렇게 된 내용으로서 숫자가 낮추어집니다. 그리고 소액 징수 면제 세금액이 적었으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로써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지는데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합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오른쪽 페이지 65쪽에서 재산세에서 부가세는 말은 붙이는 세금, 재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그리고 납부기간은 각기 재산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 이렇게 나온다면 세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7월 16부터 7월 30일까지 일정하고요. 토지에 대한도 세액 크기에 관계없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정하고 주택 나왔다면 그때는 2분지 1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는데 주택의 세금액이 껌이었다. 껌은 20만 원. 껌은 주택에서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택의 세액이 20만 원이었다면 일괄 고지한다. 한꺼번에 징수하는데 한꺼번에 징수하는 기간에 대한 내용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납세지 문장을 쭉 읽어볼 때 납세지라는 말이 나왔다면 해당된 세금이 주어질 건데 해당 세금이 국세였으면 사람 나옵니다. 거주자 나오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 이런데 사람이 비거주자였다. 비거주자는 국적은 따지지 않으나 주로 외국 사람으로서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나온다면 그때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방세였다면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 이렇게 나온다면 재산세가 지방세니까 물건 나오겠죠. 토지, 소재지, 시, 군, 구. 건축물이었으면 건축물, 소재지, 시, 군, 구. 주택이었으면 주택, 소재지, 시, 군, 구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서 물납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포괄적으로 나오니까 포괄적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그 물납에 대한 내용과 분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나옵니다. 15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 그리고 재산세에서 물납의 조건은 물천,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였을 때 납세문자 신청에 의해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케 한다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고요. 저는 현재 어느 쪽 하고 있냐면 오른쪽 하고 있습니다. 왼쪽 봐봤자 없을 것이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대한 이로서 15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 내 부동산 이렇게 되는 내용으로서 여기서 조심하실 점 관할구역 내입니다.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시군구의 경비로 사용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관할구역 내 이 말이 나오고 부동산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관할구역 내 재산 이러면 그건 틀린 문장이죠. 재산에 대한 내용은 선박 항공기가 끼는 거고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내용이니까 재산 그러면 틀려요. 관할구역 내 부동산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납 신청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 입장으로서 부동산 관리 적당 의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청은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땡겨서 신청받는다. 땡기니까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가액의 결정에 대한 내용은 기준 시점의 시가인데 이 시가는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옵니다.
기존일 6월 1일 요 내용 조심하시면 되고 뒷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맨 위에서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당연한 얘기일 것이고요. 두 번째 시장 군수는 부동산 관리 처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관리 처분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하였다면 시장 군수는 변경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심하실 점으로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관할구역 밖 소재에는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하였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분납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지방세에서 분납은 재산세만 인정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임으로 인해서 분납은 없다 이렇게 나겠죠. 그리고 재산세에서 분납 조건으로서 분오, 재산세에서 500만 원 초과였으면 일부분에 대해서 이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자 거기에서 일부분에 대한 이유로서 알아볼 때에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이하에 있다면 재산세 납부 기간 내에서 500만 원 납부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 때 재산세 납부세액이 8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재산세 납부 기간 내에서 500만 원 납부하고 초과된 3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했다면 2분지 1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분납에 대한 내용은 250만 원 초과이었을 때의 일부분에 대해서 6개월 내 분납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일부분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였다면 그때는 250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서 6개월 내 분할 납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 12월 1일에서부터 12월 15일 사이 기간에 250만 원 납부하고 초과된 150만 원에 대해서는 6개월 내 분할 납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서도 분납이 있는데 그때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양천 1000만 원 초과이었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일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다면 양소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 이하였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내용이 1,3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1,000만 원 납부하고 초과된 3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양소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했다면 2분지 1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된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양소세에서 분납에 대한 내용은 예정신고도 가능하고 확정신고도 가능하다. 그리고 분납에 대한 내용은 현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땡겨서 신청받지 않습니다. 이때에 대한 내용의 신청은 납부기한 내 신청,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 신청 이렇게 나와지고 물납은 통보 요건이 있으나 분납은 통보 요건이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져서 (69쪽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기준일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로서 나와주는데,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6월 1일 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면, 6월 1일 전에 잔금 지급하였다면 그때 연도에 납세음자는 매수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 지급했다면 그때 연도에 납세음자는 매도인 되고요.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 날짜가 같게 됐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매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5분 쉬었다 합시다. 구쪽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기준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다.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권이 변동된 연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정할 때에는 6월 1일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고 했으면 그때 연도에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 지급하였으면 그때 연도에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 날짜가 같았을 경우는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공무상 소유자가 기준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가 판단된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고, 이제 재산세 납세 문제의 예외사항입니다. 예외사항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문장에서 쭉 볼 때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그때 납세 문자는 공무상 소유자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상속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납세 문자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큰 자, 연장자 이런 순서로서 판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국가 나오고 뒤에서 연부 나오고 무상, 요 세 단어가 다 나왔다면 납세음자는 매수계약자입니다. 매수계약자는 국가, 연부, 무상 요 세 단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매수계약자는 나타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연부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이 말이 있으면 연부 뜻 하시면 되고요. 매수계약자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 이 말이 있으면 매수계약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동그라미 5번에서 문장 쭉 가볼 때 채비지 아니면 보류지 이 말이 있으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로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6번에서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있다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사용자가 되는 것이고, 신탁법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로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7번에서 공유재산에 있으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지분권자다.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다면 그때는 그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D페이지로 가져서 73쪽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요약집에서는 한 5페이지로 적어져 있으나 그 5페이지 전부 다 알 필요 없이 7개만 아시겠어요. 7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했으면 분리과세, 농지, 목장, 임야로서 나온다면 그때 세율에 대해서는 0.07%다. 또 임야는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 그렇지 않으면 물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임야가 있었을 때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07%, 또 공장용 토지 A 단위로서 세율로 물어본다면 그때 세율은 0.2% 되는 것이고, 법인 소유의 농지 이렇게 나왔다면 법인은 실제 용도할 수가 없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사입니다. 그런데 법인 앞에가 업종이 나왔을 때 그 업종과 일치했다면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 예를 들어서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다 이렇게 나왔으면 농업
농지 업종 일치했으니까 분리과세. 다시 반대로 제조업 법인 소유의 농지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제조업 농지 업종 일치하지 않았음으로써 실제 용량에 사용되지 아니한 농지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종합 합산 갑니다.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에 종중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로 하시면 되고, 사회복지사업자의 소비용 농지, 여기에서 포인트는 소비입니다. 이 소비는 자가소비에 대한 이유로서 실제 용농에 사용되는 농지였음으로써 분리과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종합합사입니다. 그런데 공장 토지만큼은 불일치했을 때 만들어서 판다에 대한 이로서 영업용 토지로 보기 때문에 공장 토지는 불일치했을 때 별도 합사입니다. 그 내용들로서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서 초과란 단어가 있으면 그 초과 단어 보자마자 종합합산으로 되고, 또 다섯 번째로서 영업에 관련된 토지였다고 생각했으면 그 토지에 대한 내용은 별도 합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서 산업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내용은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2%인데 그 내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특정 목적용 토지, 여기서 특정 목적에 대한 내용은 군대 쪽이다 하시면 됩니다. 군대 쪽에 대한 내용이니까 국방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 세율은 0.2%고요. 또 에너지 자원 공급, 방송통신, 교통시설의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한 내용도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0.2%인데 에너지 자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문장 쭉 가볼 때 염전 단어가 있으면 염전이니까 소금이죠. 산업과 관련됐음으로써 여기도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2%. 그리고 전기 개발, 이렇으면 전기 개발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에너지 자원 공급으로서 분리과세다. 또 교통시설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을 쭉 가볼 때 끝에서 터미널 토지 이렇게 나온다면 교통시설에 대한 이로서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2%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토지, 여기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주택 개발을 말합니다. 주택 개발이니까 LH공사 또 4대강을 말함으로써 수자원공사 이 말이 있으면 분리과세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경제발전, 공익성,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0.2%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서 고급 오락장, 해운제 골프장 토지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분리과세. 만약에 세율로 물어본다면 고급 오락장, 해운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토지든 건축물이든 세율은 4% 비례 세율됩니다. 그리고 맨 땅, 나대지에 대한 내용 종합 합산으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분산세를 과세할 때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은 그 건물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이 토지는 맨 땅이니까 종합 합산으로서 되고요. 잡종지 이 말 나와도 그때에 대한 내용도 종합 합산 갑니다. 그리고 2% 미달 이 말 나오면서 바닥 면적 제외 토지에 대한 내용도 맨 땅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합 합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셔서 81쪽에서 4번 재산세의 비과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재산 이랬으면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애국정부에 대해서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로 나와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2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도로서 무료 사용, 그러면 달세 안 주고 지자체가 국가가 사용하니까 비과세.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도로서 유료 사용, 돈을 주고 사용한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과세.
과세로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밑에 기역에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비과세로 되는데 조심하실 점으로서 도로는 사설 도로를 포함한다. 포함해서 비과세 되는 것이고, 뒷페이지에서 A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통제구역 내에 전, 답, 과소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비과세 됩니다. 그럼 이제 볼 때 전답, 과소는 대로 끝났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과세. 이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비과세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 자연 보전 지구 내이며, 여기서 포인트는요, 보전 이렇게 나온다면 비과세. 하나 자연 환경 지구 내 임야 그랬으면 임야가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있음으로써 과세, 분리 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07% 됩니다. 그런 점도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귿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기준일 현재 1년 미만 자산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1년 미만에 대한 건축물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조심하실 점이 방금 말씀드렸던 건축물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건축물로 나오지 않고 토지로 나온다면 토지는 과세로 되고요. 또 다시 사치상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과세. 사치상 재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내용은 쓰리 고에 골때림 별 이렇게 와졌죠.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골프장, 별장 이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과세로 하시면 되고, 수익사업이란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우도 과세다. 수익사업 과세로서 되는 것이고, 또 그 밑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심하실 점으로서 만약에 토지로 나온다면 토지는 철가수가 없음으로써 과세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자산세의 단위로서 정리했어요. 정리했으니까 이제 또다시 문제로서 봅시다. 문제집에서 104쪽, 문제집 104쪽에서 23번 재산세를 부감에 있어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 이제 문제 잡아냈죠.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거기서 볼 때 기억에서 문장 쭉 가니까 종중 나오죠. 분리과세.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에 해운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해운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그랬으니까 이 골프장은 대중 골프장, 골프 연습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임야에 대한 내용은 영업에 관련된 임야죠. 영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별도 합산 갑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 거기 쭉 가보니까 염전 나왔죠. 염전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로 되는 것이고요. 또 니을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이 토지는 학원이니까 영업이죠. 영업에 대한으로서 별도 합산 갑니다. 그럼 이제 묶은 것은 기억과 디귿은 분리과세로 묶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니은과 니을에 대해서는 별도 합산으로 묶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선단을 찾아가는데 기억, 디귿으로서 묶인 것은 없어요. 그리고 니은, 니을로 묶인 게 있으니까 답은 니은, 니을로서 3번 됩니다. 그리고 24번 갑시다.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아닌 것. 문제 잡아냈죠. 거기에서 군 나왔으면 일치한다 하세요. 군과 도시적 박은 일치한다. 언어로서 아시면 되는데 군 넣으면서 공장용 토지 이 넣었죠. 이 공장 토지에 대한 내용과 군 일치했으니까 분리과세. 만약에 세율로 물어본다면 0.2%. 2번에서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럼 이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하겠죠.
주거, 상업, 공업과 전답, 과수원, 농지는 일치하지 않았죠. 일치하지 않았음으로써 A에 대한 내용은 실제 용역에 사용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종합 합상 갑니다. 답은 2번 갈 것이고요. 그리고 3번에서 군과 그리고 뒤로 쭉 가보니까 목장 일치했죠. 그러면서 분리 과세. 만약에 세율로 물어본다면 0.07%, 그리고 산림 보호 육성 임야로 됐으니까 산림과 임야의 단위로서 분리 과세. 그리고 5번에서 골프장, 이 골프장은 해원제 골프장을 말합니다. 해원제 골프장, 고구락장 토지에 대한 분리 과세. 자, 이는 분리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 되겠죠. 그 다음에 뒤로 가져서 25번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는 1번 문화재 안의 임야. 임야가 문화재 안에 있죠. 그럼 문화재 관련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있음으로써 분리과세. 만약에 세율로 물어봤다면 0.07%. 그리고 2번에서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공장, 군의 토지.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느 용도만 사용됩니까? 국방 외에는 사용 못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에만 사용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토지입니다. 이 특정 목적이 군대 쪽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으로서는 분리과세. 만약에 세율로 물어본다면 0.2%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허가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공장 건축물의 토지문산세를 과세할 때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은 그 건물이 없는 걸로 봄으로써 이 토지는 맨 땅, 나대지니까 종합합사입니다. 답은 거기에서 3번 될 것이고 4번에서 자연, 환경, 지구 내의 임야가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있음으로써 이 임야는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07%. 5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환경과 관련된 거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니까요. 환경과 관련된 임야로서 분리과세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26번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종중 나왔죠. 분리과세. 2번 거기 약간 가니까 녹지지역 목장 이랬으니까 일치했죠. 그러면서 분리과세. 3번 자연 보존 지구 내의 임야 보존 나왔죠. 뭘까요? 비과세. 답은 거기에서 3번 됩니다. 4번에서 군, 공장, 토지 이랬으니까 예의단용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토지니까 0.2% 됩니다. 골프장 토지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토지든 건축물이든 4%입니다. 그리고 28번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 모두 고르면 종합합산을 고르라는 거죠. 거기에 다녀서 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나왔죠. 이때에 대해서는 주택개발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토지는 분리과세다. 그리고 니은에서 주거지역 내 농지, 지역의 용도는 주거, 토지하는 데는 농지, 일치하지 않았죠. 종합합산. 답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디귿에 대해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초가자 나왔죠. 종합합산. 답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니을에서 나대지, 종합합산. 답이고요. 염자는 분리과세. 만약에 세율로 물어본다면 0.2%. 그리고 비읍에서 끝에 가보니까 터미널 토지에 대한 내용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2%. 고급 오락장 토지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4%. 그럼 거기에서 몇 개냐면 3개 되겠죠. 다음은 3번. 그리고 29번 갑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 기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 농지와 지역의 용도 일치하지 않았죠. 종합합산. 그리고 니은에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의 식물원의 야외 전시용 토지. 자, 여기서 꼭 이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뭔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빼놓고 문제 풀으라고 하나요. 앞에는 이 말이 있어요. 관광사업자가 이 말이 있으니까 그걸 적어놓고 푸세요. 관광사업자가 이걸 적어놔야 여러분들이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영업토지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법정 내용 그대로 나올 거니까 법정 내용 그대로서 적어주면 관광사업자가라고 적어놓고 문제 푸세요. 이렇게 문제를 낸 사람을 보고 문제아라 그럽니다. 이건 문제아가 냈던 문제네요. 여기다 이제 적어놓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뭘까요? 별도 합산. 네,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디귿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염전 나오죠. 소금에 대한 이유로서 산업과 관련된 토지로서 분리과세. 그리고 니을에서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여기에 대한 내용 영업이죠. 이 토지는 영업토지니까 별도 합산 갑니다. 그러면 별도 합산으로서 묶인 것은 니을에 대해서 답은 3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30번 영업용 건물의 바닥 면적이 400, 부수토지 면적이 200일 때 과세 대상별 토지 면적은 하면서 거기서 분명히 용도 비율 적어줄 거예요. 용도 비율은 3배입니다. 이 3배에 대한 내용을 이 3에 대한 내용을 바닥 면적에 곱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1200 나오죠. 그럼 1200에 대한 내용은 영업토지로서 별도 합산. 그럼 1200을 초과된 부분이니까 종합 합산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으로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800 되겠죠. 답은 거기에서 1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32번 갑니다. 32번에서 토지분 수산세의 종합합산 토지가 아닌 것으로서 나와지는데 거기에서 1번 보니까 잡종지에 해당되는 지문들은 다 맡겨준다겠죠. 잡종지가 포인트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 그 다음에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초가자 나왔죠. 종합합산이 될 것이고 3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전담 과소유니까 농지와 지역의 용도 일치하지 않았음으로써 종합합산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4번에서 주차장에 대한 내용은 영업이죠. 영업이니까 별도 합산입니다. 답은 거기에서 4번. 그리고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영업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나 뒤에서 초가 나왔죠. 초가분에 대해서 종합합산됩니다. 답은 거기에서 4번 되고요. 31번 풉니다. 31번에서 재산세, 토지, 틀리게 연결된 것은 이 말은 토지 재산세에 대한 내용의 문제죠. 1번 종중 나왔으니까 분리과세. 2번 골프장 토지 분리과세 맞고요. 3번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수토지의 2% 미달 건축물의 부수토지 바닥 면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먼저 정확한 문장으로서 설명드릴게요. 정확한 문장에 대한 내용이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설명드리면요. 자 여가 요 건물에 대한 내용이 상가 건물이에요. 그리고 토지 없는 건물 없으니까 여기에 딸린 토지가 있습니다. 이 딸린 토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부수 토지죠. 원래는 부는 본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영업토지로서 별도 합산 가야겠는데 요 본이 부보다 훨씬 적어요. 훨씬 적으니까 요 본은요 없는 걸로 간주해요. 없는 거 간주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토지는요 뭘까요? 맨 땅. 그럼 여기에서 2% 미달이 포인트겠죠. 2% 미달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의 건물은 없는 거다. 없는 거니까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맨 땅으로서 종합 합산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나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바닥 면적, 요 바닥 면적까지의 토지는 바닥 면적이니까 여기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바닥 면적까지는 뭘로?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바닥 면적을 제한 이렇게 나와줘야 뭐 될까요? 종합 합산. 그래서 2% 미달 포인트 되고 바닥 면적 제외 이렇게 되었다면 그때는 뭘로? 종합 합산으로 되겠죠. 하나 바닥 면적까지는요. 별도 합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은 바닥 면적까지죠. 그 내용으로서 지구 내 임야, 임야가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있죠. 분리 과세. 그리고 5번에서 읍면이니까 군, 공장, 토지 일치하죠. 일치했음으로써 분리 과세 맞고요. 뒷페이지로 가져서 33번 토지분 재산세 합산 토지로서 누진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합산되는 내용으로서 별도 합산 아니면 종합 합산 되는 토지를 골라라. 이 내용의 문제단 걸 이제 알고 선다 들어가 볼 때에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 나왔죠. LH에 대한 것은 주택개발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0.2% 되는 것이고 2번은 또 정확하게 적어줬나요?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영업이죠. 사업자가 했잖아요. 영업에 대해서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 합산이니까 누진세율이 적용된 내용으로서 답은 2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종중 나왔으니까 분리과세. 4번 법인이 매립간척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실제 용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자, 실제 용농에 사용되는 농지죠. 분리과세. 그리고 고급 학장이었으니까 이 토지는 분리과세. 답은 거기에서 2번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 갑니다. 35번에서 별도 합산 토지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기억 기준이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며칠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 6개월 지나지 않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내용은 본에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니까 이 건축물은 영업건축물이에요. 영업건축물이니까 이 토지는요. 영업에 관련된 토지였으면 뭘로? 별도 합산갑니다. 기억 별도 합산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2% 미달 나왔죠. 그리고 더 쭉 가보니까 바닥면적 제외 토지이니까 뭘까요? 종합합산. 종합합산이니까 답 안 되겠죠. 그리고 니은에서 건축물의 토지이니까 이 건축물은 영업건축물. 건축물 나오면 일반적 내용으로서 영업건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별도 합산이 될 것이고 디귿 관광사업자가 이 넣었죠. 그러면서 뒤에가 식물원의 야외 전시용 토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때에 대해서는 영업토지로서 별도 합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 쭉 가보니까 스키장 및 골프장 이 골프장은 골프 연습장을 말합니다. 스키장,
골프 연습장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임야는 영업 임야죠. 영업에 관련된 임야로서 별도 합산갑니다. 그리고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나대지죠. 맨 땅이니까 종합 합산. 그럼 별도 합산되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해서 답은 4번 됩니다. 그리고 36번은 10분 쉬었답니다.